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는 이례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월요일까지는 곳곳에 비 예보도 있는데 추석 당일에는 날이 개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소아응급실 의료진들이 중증 응급 소아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소아응급의료단체는 야간에 응급실에 가기 전 119 상담을 받아 중증 응급 환자로 확인될 경우만 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을 타고 간 미국의 억만장자가 사상 최초로 민간인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4명의 우주인들은 길게는 닷새간 우주에 머물며 다양한 우주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음란물 등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서약에 주요 빅테크들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인공지능 기업들은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33도 안팎의 이례적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귀성길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일부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예상돼 배편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대체로 맑아서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좀처럼 식을 것 같지 않았던 9월 폭염은 제법 강하게 쏟아진 가을비로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은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해제되고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함께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면서 다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30도 내외의 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귀성길이 시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토요일에는 중북부, 일요일에는 영동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최저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돼 9월 추석에 한여름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추석 전날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일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추석 당일에는 점차 날이 개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6시 17분부터 밝은 달이 떠오르겠고 대전 오후 6시 14분, 광주 오후 6시 15분, 대구에서는 오후 6시 9분쯤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도 영동을 제외한 내륙은 비교적 맑고 덥겠습니다. 다만 섬 지역으로 가는 귀성객과 귀경객들은 배편 이용 시 결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향하는 13호 태풍 버빙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해상은 연휴 내내 물결이 풍랑특보 수준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휴 후반에는 먼 남해상에서 또 다른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이례적인 폭염 속에 날씨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라며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북 울릉 지역에 그제부터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울릉터널 인근 도로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울릉읍 사동리에선 주택이 침수돼 한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아직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릉도에는 그제부터 어제 오후 5시까지 307mm의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울릉군은 비상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인력 50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긴급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학교 앞 도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올여름 유독 땅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 방수포가 덮여 있고 주변에는 안전 고깔과 플라스틱 차단벽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제기동 고려대 바로 앞 도로에서 가로 0.6m, 세로 0.9m, 깊이 1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땅꺼짐은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 그것도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일단은 임시복구만 해둔 상태입니다. 성동 도로사업소는 주변 땅을 넓게 파고 조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아 조사를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다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흙을 파내고 하면 물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땅에는. 그럼 물 퍼내버릴 거 아니야. 물을 퍼내면 지하수 흐름이 더 강화되거든. 그러니까 어딘가는 물길이 샌 데는 꺼지는 거예요. 앞서 이달 초 인천 부계동과 경기도 부천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연희동 도로가 갑자기 꺼지며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957건에 달합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평소에 자주 오가던 학교 길이라서 되게 깜짝 놀랐었고 이게 또 주변이 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지나다닐 때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올여름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예년보다 땅꺼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GPR 가지고 봄에 4월까지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쯤 9월달 들어오면 또 조사해보면 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변화가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또 대규모 공사가 있었던 현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전에 땅꺼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전 3, 4호기의 건설을 허가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부터 곧바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한수원은 오늘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며 건설 부지에서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허가를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서 7번째와 8번째로 건설되는 140만 킬로와트급 신형 원전인 APR-1400 노형입니다. 지난 6월 월성 4호기에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가 누설된 것은 열 교환기에 고무 부품이 잘못 설치돼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누설 사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원안위는 2022년 4월 정비 때 열 교환기 안에서 해수와 냉각수를 격리 밀봉하는 지름 56cm의 원형 합성 고무 부품 가스켓이 살짝 빠져나오게 설치됐다가 사건 당일인 6월 22일 펌프 교체 운전 때 충격으로 이탈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설은 2시간 19분 동안 일어났는데 운전원이 수위 그래프가 낮아지는 것을 보고 펌프를 정지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안위는 냉각수 2.45톤이 누설돼 기기 냉각 해수 19,000톤과 섞어 바다로 방출됐고 삼중수소 13기가베크렐, 베타 감마 핵종 0.283메가베크렐이 누설됐는데 모두 배출 관리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민 피폭 선량도 연간 선량 한도의 0.00003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안위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수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기기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열 제거원으로 바닷물 대신 냉각탑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응급의료 전문의들이 추석 연휴 중증 응급소아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추석 연휴 소아응급실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로 혼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중증 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부족한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에는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간에는 응급실 방문 전 119 상담을 먼저 받고 중증 응급 환자인지 확인한 뒤 중증 응급 환자만 소아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정이 의료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계의 설득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휴 기간 동네 병원의 진료를 지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계 달래기에 방점이 찍힌 의정 갈등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중증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 분쟁 제도 개선에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을 떠난 지 6달이 지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처우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시기를 앞당기면서 이미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연속 36시간 근무에서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 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8천여 곳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 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수가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집권 여당이 추석 전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의료계 각 단체와 접촉한 뒤 2곳이 참여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내는 등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한의학과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전공의협의회 등 15개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단체와 비공개 면담을 했고 그 결과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정교의협과 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당 관계자의 발언에 황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여당 측과 만났을 때 구체적인 참여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의학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단체들 가운데 병원이나 병원단체 이외에는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며 사태를 만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가 협의체로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부의 입장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사태가 해결될 것입니다. 환자단체나 노동계는 정치권을 향해 자신들도 참여시켜 협의체를 확대하자고 촉구했지만 정작 의료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협의체 구성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사상 처음으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도전은 미국의 억만장자가 주도했는데 우주 여행을 넘어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꿈을 향해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우주 캡슐 드래곤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미지의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 눈앞에는 푸른 지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이 민간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Back at home, we all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from here,
시속 2만 5천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서 아이장머는 10분 정도 머물다 돌아왔습니다. 그 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여성 엔지니어도 성공적으로 유영을 마쳤습니다. 4명으로 이뤄진 민간인 우주 유영팀의 2년에 걸친 준비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들은 최장 닷새간 우주 비행을 하며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중 하나가 새로 개발한 우주복의 성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와 위험한 파편으로부터 비행사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They know they need EVA capability, the knowledge of the operations and the suit in order to fulfill their long-term dream of potentially populating another planet someday. 이번 계획은 자산 규모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아이장머니 자금을 댔기에 가능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이기도 한 그는 3년 전 스페이스X의 첫 민간인 우주 비행 임무도 이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활짝 연 괴짜 억만장자의 다음 행보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2명과 미국 우주비행사 1명을 태운 소유즈 MS-26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 우주비행사인 알렉세이 옵치닌과 이반 바그네르, 미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사 돈 패티슨, ISS에 들어가 먼저 와 있던 우주비행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02일 동안 42가지 과학실험을 하고 내년 4월 1일 돌아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옵치닌과 바그네르는 오는 12월 우주 유영도 수행합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지난 9일 공개한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이 미국 식품의약품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애플 에어팟 프로2 이어폰에서 처방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청기 소프트웨어를 승인했다고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은 경증에서 중증도까지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애플은 에어팟 프로2의 보청기 기능을 각국 보건당국의 시판 허가를 받아 올가을 미국과 독일, 일본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세계보건기구를 이용해 전 세계에 약 15억 명이 난청을 앓고 있다며 보청기가 내장된 에어팟 프로2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퍼지면서 대책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려면 법과 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연예인과 청소년, 군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과 제도를 멀찍이 따돌리고 범죄에 악용되면서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법제도와 정책 개선, 불법 딥페이크 방어 기술 등 산업계의 개선 노력, 또 미디어 분별력 교육 등 학교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아진 진입장벽을 꼽았습니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누구나 정교한 불법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 보니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번 이것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아무리 뒤에 가서 되돌리려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인식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관점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가해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포 확산의 근원으로 지목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입니다. 정부 기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방심위는 이달 안에 텔레그램 측과 대면 실무 협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 AI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서약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재하고 백악관이 발표한 서약에서 AI 기업들은 적절한 경우에 AI 모델의 목적에 따라 AI 학습 데이터에서 누드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아동 성학대와 동의 없는 성인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서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뿐 아니라 어도비와 엔트로픽, 코히어도 동참했고 공공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영리 단체 커먼크롤도 부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커먼크롤은 AI 챗봇과 이미지 생성기 훈련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데이터 저장소로 앞으로 책임감 있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오픈 AI는 새로운 챗봇은 오픈 AI 5원을 기반으로 수학과 코딩 관련 작업을 통해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 AI 5원은 오픈 AI가 그동안 스트로베리라는 코드명으로 추론 능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해온 AI 모델입니다. 오픈 AI는 이 모델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 이전 모델 정답률이 13%인데 비해 83%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모델은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만들고 의료 연구자들의 실험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도 점점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명절 음식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온 가족이 모여 전을 부치고 송편을 만들기보다 조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판 위로 자리 잡은 재료들. 노릇노릇 익어 소쿠리에 담깁니다. 차곡차곡 쌓인 다양한 맛의 전. 추석 준비에 들어간 손님들은 음식을 담기에 바쁩니다. 이번 추석에는 아이들이 다 외부로 나가 있어서 외지로 나가 있고 해서 이번에는 조금 식구가 적어져서요. 그냥 좀 살려고 합니다. 최근 명절 문화가 바뀌면서 음식을 집에서 준비하는 대신에 필요한 양만 구매하거나 사서 선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리된 거 선물하면 너무 기분 좋아하시고 또 많이 이런 선물은 안 받아보셔서 더 되게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추석을 맞아 풍년을 기원한다는 의미의 송편과 복이 들어온다는 뜻이 담긴 복덕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송편을 빚고 쪄먹는 추억도 소중하지만 송편 먹고 이렇게 가족 파티를 열면은 얼마나 좋은지 가족이 행복하고 가정이 아주 단란하고 좋습니다. 연휴 동안의 편안한 휴식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마트에서 판매하는 추석 음식 간편 조리 세트 판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3곳의 추석 간편 조리 음식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68%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인 명절 음식. 시대가 바뀌면서 한가위 음식 문화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이지만 명절 가사노동의 용돈, 선물까지 챙기느라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습니다. 이럴 땐 고마워, 수고가 많다, 도와줄까? 이런 말 한마디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데요. 연휴 내내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게 서로의 스트레스를 보듬는 소통 방법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